안녕하십니까. 구주입의 장윤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2학년, 도농고 2학년 중간고사 수원 기출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의 기말고사 준비와 나아가서는 올 한 해 어떤 식으로 시험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총 22문항 출제되었어요. 객관식 19문항 80점, 그 다음에 논술형 3문항 20점, 총 100점 만점이었고요. 단원별로는 지수함수에서 6문항, 로그 함수에서 9문항, 삼각함수에서 7문항이 출제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삼각함수 시험 범위가 탄젠트 전까지였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많지 않아서 생각보다는 삼각함수의 비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당황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난이도는 객관식 킬러 2문제를 제외하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좀 평이한 난이도였던 것 같고요. 객관식 킬러 문제 2문제에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었는지를 저희가 잘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적 분포는 좀 평이한 난이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반평균이 40점대 중후반에서 형성되었어요. 하지만 1등급 커트라인은 86.5점, 그리고 2등급 커트라인은 80.1, 상위권들은 그들끼리는 상당한 경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균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평균이 낮은 시험들은 저희가 조금만 기본기만 잘 충실히 준비하면은 충분히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오늘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체 문항 분석표는 제가 단원별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풀이했는지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놓았는데 크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주목해서 봐야 될 이 두 문제 객관식 18번, 19번 문항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18번은 격자점 추론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실제 2015년 그 당시에는 이런 격자점 추론 문제가 상당히 유행하던 시기였고요. 수능 A형, 즉 문과 학생들이 봤던 그 A형 30번이었습니다. 수능이 30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저희가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였죠. 그래서 정답률이 31% 상당히 그래도 킬러 문제 치고는 높은 편이었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실제 제가 자세히 풀어드리지는 않겠지만은 평가원에서 제시했던 풀이도 상당히 긴 편이죠. 여기에 자세히 이렇게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n이 1, 2, 3, 즉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계속 대입을 해가면서 저희가 규칙성을 추론하는 문제로 실제 제가 풀었을 때도 10분 이상 소요되는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19번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 역시나 실제 2020년도 4월 모의고사 가형 21번 출제 문제입니다. 그 객관식이 21문항이었기 때문에 가장 객관식 중에 어려운 문제였고 정답률이 22%였다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 오지선다에서 22%였다라는 거는 풀어서 푼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실제 평가원에서 제시한 모범 답안 역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삼각함수 추론을 통해서 집합 원소 개수까지 도출해내는데 최소 10분에서 15분 이상 소요되는 그런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농고 이전 기출에서는 이렇게 높은 난이도의 모의고사 기출이 출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문제 난이도 때문에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평이한 난이도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평이한 난이도이기 때문에 쉽게 시험을 준비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평이한 난이도일수록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기본 문제 풀이를 지속적으로 반복 풀이를 해줘야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번 기말고사 때는 모의고사 문제에서 출제를 하실 거라는 그런 대비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해서 뭐 시중에 있는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처럼 그런 많은 문제를 보유한 문제집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기보다는 근처 학교들 또는 도농고등학교의 기출문제들을 분석함으로써 출제의 방향을 잡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고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다음 아까 보셨던 그 킬러 두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지입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 두 문제는 수학적 깊이가 깊은 문제라기보다는 시간 확보만 돼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얕은 수학적인,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얕다라는 거는 물론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다라는 그 기준이었겠지만 그렇게 깊지 않은 수학적인 개념으로도 반복 풀이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들을 최대한 짧은 시간 동안 정확하게 풀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한 그런 기본 개념들을 통해서 접근해 나가는 그런 공략법을 쓰는 게 제 생각에는 더 낫다고 봅니다. 실제 기출문제, 예를 들어서 킬러 문제들을 그렇게 많은 문제를 우리가 연습해서 시험을 준비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시험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제시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재원생 중에서도 이번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라고 해도 그냥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풀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저희 구주입의 내신 교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실시되는 평가 클리닉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의 내신 범위에서의 지속적인 약점을 공략하게 될 것입니다. 포커스원은 서울권 기출을 다룬 문제집으로 여러분들의 내신 심화 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6월 초에 실시되는 내신 디펜스는 구주입의 전원에서 재학 중인 고2 학생들이 함께 보는 시험으로 여러분들에서의 중간 위치를 정확하게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기출백서입니다. 지역의 모든 학교들의 기출을 저희가 분석해서 좋은 문제들 위주로 선별해서 편찬한 교재로서 여러분들의 기출 문제를 통한 반복 풀이로 여러분들의 내신 완성을 도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파이널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교별 그런 예상 모의고사를 풀게 됨으로써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1등급으로 가는 길을 돕겠습니다. 저희 구주입에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셔서 그냥 열심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농고 내신은 구주입회와 함께. 감사합니다.